네, 시청자 여러분, JTBC 미국 대선 특보 이어가겠습니다. 특집으로 진행하는 전용우의 뉴스온은 이 실시간 미국 대선 개표 상황과 분석, 그리고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관련 소식까지 들어오는 대로 신속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 세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 동부주부터 순차적으로 개표가 진행됐는데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대 격전지인 플로리다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이 상황 관련해서 지금 스튜디오에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그리고 국제외교연구팀의 윤세민아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좀 신속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그럼 먼저 지금 긴박하게 개표 상황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 상황, 그중에서도 백악관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임종주 특파원이 연결돼 있는데요. 임 특파원. 네, 우선 최대 접전지로 불리는 승부처로 꼽혔던 곳 바로 플로리다주입니다.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승세가 기울면서 이 승부가 좀 예측 불허의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선거인단이 29명으로 주요 경합주 6곳 가운데 가장 많은 선거인단이 걸린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재선 고지에 오르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곳입니다. 98% 개표가 진행이 됐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51.3%, 바이든 후보 47.8%입니다. 표차는 40만 표 가까이 차이가 나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미 무게추가 기울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승부는 다른 경합주 결과에 따라 갈리게 됐습니다. 네, 다른 경합주 상황이라면 결국 북부 경합주가 관건이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렇다면 그쪽 개표 상황은 어떻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네, 펜실베니아와 미시간, 위스콘신 등 북부 경합주 3곳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뒷심을 발휘하면서 앞서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반가량 개표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5%포인트에서 많게는 14%포인트 정도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경합주 6곳 중 애리조나 한 곳을 제외한 5곳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리조나주는 바이든 후보가 8%포인트가량 앞서고 있습니다. 네, 임종주 특파원이 취재한 걸 본다면 전체적으로는 바이든 후보가 좀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북부 경합주에서 이 바이든 후보가 얼마나 격차를 좁혀가면서 추격하느냐가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겠군요. 네, 아직 우편 투표 등 사전 투표 결과가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이어서 시간이 갈수록 접전 양상으로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펜실베니아와 위스콘신주는 선거 당일까지 우편 투표를 개봉할 돼 있어서 지금 현장 투표가 먼저 집계돼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 격차가 차츰 좁혀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 곳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격차가 그렇게 작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바이든 후보가 앞으로 얼마나 따라잡을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백악관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금 백악관에서 개표를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당일 오전에 버지니아에 있는 선거 캠프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고 이후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참모들과 개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250명가량이 참석하는 심야 선거 파티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패배 승복이나 승리 수락선언 같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지만 개표 상황에 따라서 직간접적으로 입장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백악관 앞에 시위 상황도 좀 오전에 외신에 전해졌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백악관 앞에는 개표가 시작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화적으로 시위가 이루어지곤 있습니다만 시위대 사이에서 주먹 다짐이 오가는 등 일부 폭력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백악관은 철제 철조망을 추가로 보강하는 등 선거 이후 발생할 소요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바이든 후보가 있는 델라웨어에 김필규 특파원이 나가 있습니다. 오늘 밤 바이든 후보가 대국민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김필규 특파원, 사람들이 좀 많이 모여 있습니까? 예, 저는 지금 델라웨어 윌밍턴의 체이스 센터에 나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익숙한 곳일 수 있는데요. 이곳은 바이든 후보의 자택과도 가까운 곳입니다. 9월 20일이었죠. 전당대회 마지막 날 후보 수락 연설을 바이든 후보가 했던 곳입니다.
제 뒤로 이제 대형 크레인에 달려 있는 성조기가 보이고요. 또 그 뒤로는 역시 전당대회 때와 마찬가지로 드라이브인 방식으로 차를 타고 바이든 후보를 응원하기 위해서 온 지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은 대형 쇼핑몰과 호텔 등이 있는 넓은 부지인데 지금 주차장이 꽉 찼습니다. 다들 숨죽이며 개표 상황을 방송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곳에서 그 델라웨어에서 그 바이든 후보는 좀 모습을 드러냈습니까? 예, 아직까지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이곳 현장에는 전당대회 때보다 지금 더 큰 무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오늘 밤중에 바이든 후보가 이곳에서 이제 대국민 연설을 할 거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정치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20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좀 더 적극적인 전략을 취했다고 합니다. 2000년 공화당의 조지 부시 후보와 민주당의 엘고 후보가 맞붙었을 때 워낙 박빙승부가 펼쳐지면서 그 당시에도 역시 플로리다에서 재검표까지 들어갔습니다. 당시 부시 후보는 이미 당선인인 것처럼 행동을 했고 엘고 측은 오히려 방어적으로 수세적으로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다가 여론에서 밀렸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서 승리가 확정됐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바이든 캠프에서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예비 내각을 구성해 정권 이양 준비까지 들어갈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왔던 겁니다. 대국민 연설 자리에는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후보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오늘 그 바이든 후보 이 선거 당일 어떻게 좀 보냈습니까? 예, 바이든 후보는 이미 지난달 28일 윌밍턴에서 조기에 현장 투표를 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투표소에 찾거나 하는 이벤트는 없었고요. 대신 오늘 이제 아침 제일 먼저 2015년 뇌종양으로 숨진 장남 보 바이든의 묘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고향이죠. 펜실베니아에 있는 스크랜턴을 찾았는데요. 손녀인 피네건, 나탈리와 함께 그곳에 갔습니다. 스크랜턴에 가보지 않은 손주는 이들 둘뿐이다 라면서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펜실베니아의 가장 큰 도시죠. 필라델피아를 들러서 지지자들을 만난 뒤 다시 이곳 윌밍턴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까지 다녀왔다는 거는 그만큼 펜실베니아가 중요하다는 거를 강조하려는 어떤 행보라고 봐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펜실베니아를 집중적으로 찾았는데요. 이곳은 30년 가까이 민주당이 내준 적이 없다가 지난 대선 때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했던 곳입니다. 위스콘신, 미시간과 함께 북부 격전지 세 곳 중에 한 곳으로 꼽히는데요. 조금 전에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드렸던 대로 지금 박빙승부가 펼쳐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거인단이 20명이나 걸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요. 지난 대선에서도 0.7%포인트 차이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선거 직전 여론조사에서도 박빙이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 입장에서는 좀 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지역입니다. 앞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역시 이제 사전 투표를 나중에 개표하는 곳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지 되고요. 개표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 현지 방송사들도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지 될 지역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와 관련된 소식은 또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델라웨어 윌밍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소식은 백악관에서 그 임종주 특파원, 그다음에 바이든 후보가 지금 머물고 있는 델라웨어에서는 김필규 기자가 특파원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미국 언론들은요, 미국 현지 매체들은 오전에는 주로 그 남부 지역, 썬벨트 지역에 대한 개표 상황 보도에 좀 집중을 했고, 이 시각에는 위에 그 북동부 지역의 그 러스트벨트 지역에 대한 개표 상황에 대해 심도 있게 좀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바로 CNN에서 어떻게 좀 보도를 하고 있는지 동시 통역으로 잠시 내용 들어보시겠습니다. 네바다는 저희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리조나가 지금은 핵심 겹전지입니다. 네, 일단 트럼프가 2016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다시 빼긴 첫 번째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진짜 76%가 집계가 됐는데요. 네, 좀 뒤집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메리코파 카운티에서 60.5%가 개표가 됐는데요. 조 바이든이 80만
5,000표를 득표를 하면서 이기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투표율을 보였던 주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다양성이 있고 또 교외 지역의 데모그래픽, 인구 구조가 바뀐 곳이기도 합니다. 2016년에 마리코파 주를 보게 되면요,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었는데 지금은 바이든 주로 바뀌었습니다. 자, 나머지 주 지역 보겠습니다. 코코니노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66.1%로 조 바이든이 이기고 있는데 2016년에는요 10%포인트 더 이상 차이를 내면서 클린턴이 이겼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웰링턴이나 델라웨어까지 해서 델라웨어의 윌밍턴에서 바이든 후보가 이야기를 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아직 결과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느 후보도 연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한 주가 더 걸릴 수도 있고요. 저희 이 북부 러스트벨트를 계속 봐야 되는데 이 주에서 12시 넘어서 결과를 알 수가 있다면 굉장히 좋겠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연설을 할 거라고 하더라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께서 지금 현재 어떤 개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게 여기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지금 미시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 바이든이 계속해서 밀리고 있고요. 그리고 57%밖에 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도 40%밖에 개표가 되지 않았고요. 몬고메리, 체스터 55% 정도 개표가 되었습니다. 약간 펜실베니아주의 개표가 조금 늦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을 지지한다면 지금 이 지도만 보시고 조금 초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요. 지금 보시면 이 북부 러스트벨트가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주들이 거기에 모여 있습니다. 저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맞습니다. 모든 유권자들이 지금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자들이라면은 굉장히 많이 이 지도를 보면서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그 여론조사, 국민 여론조사를 봤을 때요, 어디에서 이 대선 지도가 끝나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지표를 보았을 때 2016년이 다시 벌어질 것인지 이것을 계속해서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조 바이든 후보 입장으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기다리자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대선표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요, 지금 현재 한번 보겠습니다. 네바다 원래 클린턴 주였죠. 그리고 애리조나 트럼프 주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이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2016년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볼까요? 민주당이 본인들의 텃밭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지역들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지역들이 이번에 게임의 판도를 바꾸게 되는 주들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주들이 끝나지 않았고요. 이 주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플로리다가 되든지 아니면은 저 북부 러스트벨트에서 되든지 이 트럼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요, 이 지역에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점차 격차를 벌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선거일입니다. 저희가 아직까지 결승선에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 바이든 입장에서는요, 지금 한번 보시게 되면은 네, 여기가 변해야 됩니다. 네, 이 주가 지금 관건이고요. 그리고 이 북부 러스트벨트 봐야 되고요. 그리고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봐야 되고요. 그리고 메인주 하원의원 선거구 봐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이 대통령 정치학을 보게 되면은요, 이 러스트벨트가 굉장히 중요했죠. 지금 거의 수요일 새벽에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NN의 지금 분석에 따르면은요, 역시 그 러스트벨트에 대해서 개표 상황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라고 얘기하네요. 네, 결국 뭐 아시는 대로 CNN은 사실 그 약간 그 친 바이든 성향 네. 매체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메시지를 이제 주는 것이 있고요. 이번에 그 개표 상황을 보면서 역시 트럼프와 트럼프 세력이 만만치 않다. 그러니까 사실 플로리다를 바이든이 이길 수 있었으면 굉장히 그 바이든 압승 시나리오도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시나리오는 일단 물 건너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재밌는 것은 애리조나가 경합주로 포함된 것이 이번 대선이 처음인데 네. 결국 애리조나가 지금 10% 이상 바이든이 앞서는 것으로 나왔고 바이든이 애리조나의 11명 선거인단을 가져가면 네.
그 상당히 유리한 고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은 원래 시나리오가 이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를 다 지더라도 그 바이든이 이제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러스트벨트 세 곳을 이기면 바이든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계산이 나오는데 이 중에서 애리조나, 그러니까 플로리다는 뭐 박빙이었지만 트럼프한테 넘어간 걸로 나오고요. 네. 조지아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이제 트럼프 쪽으로 넘어간 것으로 나오고 노스캐롤라이나는 조금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애리조나가 지금 그 어느 정도 표차를 가지고 바이든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네. 만일에 펜실베니아를 잃어도 미시간, 위스콘신을 바이든이 이기면 270명 계산이 나옵니다. 네. 270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딱 그 턱걸이를 해서 바이든이 승리할 수도 있는 시나리오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여론조사 흐름으로 봐서는 트럼프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네. 많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플로리다는 쉽게 트럼프가 가져갔고 애리조나가 복병같이 지금 트럼프한테 타격을 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좀 이제 이야기하는 중간에 CNN에서는요, 그 북부의 경합주 중에 하나였던 오하이오 트럼프의 승리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윤세민의 기자, 오늘 오전에 개표가 진행되면서 초반에는 바이든 후보가 경합 지역에서 상당히 좀 앞서가는 모습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트럼프한테 추격을 당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엎어졌고요. 네, 상당히 추격을 많이 당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에는 주로 미 동부부터 개표가 진행됐고요. 그리고 선벨트라고 할 수 있는 남부의 일부 지역이 개표가 됐을 때는 바이든 후보가 최대 한 10%포인트 이상 앞서 나가면서 예상 그 여론조사대로 가는구나 이렇게 네. 보였는데 현 시점에서 개표 상황을 보면요. 6개 경합주 중에 5곳에서 트럼프가 앞서고 있고 거의 이제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격전지로 분류됐던 나머지 6개 주에서도 지금 바이든이 앞서 나가는 곳이 미네소타 한 곳뿐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는 트럼프가 오히려 앞서가고 바이든이 쫓아가는 형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CNN에서는요 또 로이터 외신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곧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는데요. 그 곧이라는 것이 뭐 한두 시간 후가 될지 혹은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당초의 여론조사에서는 모든 경합지에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바이든 후보는 크게 뒤지거나 오차 범위 내에서 뒤지는 거로 나왔는데요. 실질적으로는 뚜껑을 열어봤더니 2016년도에 재판같이 지금 진행이 됩니다. 뭐 숨은 샤이 트럼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게 보시면은 사실은 2016년 양상하고 지금 앵커 말씀하신 그대로가 재현되는 것 중에 마지막 그 막판에 그 공화당 지지 유권자들이 사전 투표도 많이 하고 투표장에도 몰려 나오는 그런 그 공화당의 약진, 이 지지층의 약진이 있고 사전 투표 기간을 사실 3주, 4주 이렇게 줬을 때 한 뭐 50대 35 정도로 민주당 유권자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두 세력이 그러니까 막판에 사전 플러스 현장 투표를 집중한 이 공화당 지지자들하고 사전 투표 기간 동안 꾸준히 투표를 했던 바이든 지지자들하고 이 두 세력이 결국 경합주에서 어떤 승부를 보일 것이냐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건데 네. 샤이 트럼프라고 하는 말은 2016년에 사실 트럼프가 충격적 승리를 하면서 처음 나온 말이지만 샤이 트럼프가 올해 현직 대통령 트럼프를 두고 여전히 샤이 트럼프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이게 중산층 이상의 고학력인 그 공화당 유권자들이 볼 때는 직장 같은 데 가서 바이든을 지지한다, 트럼프가 싫다, 그러니까 바이든을 지지한다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공화당 어떤 그 고학력 지지자들은 예를 들면은 뭐 트럼프가 됐든 누가 됐든 공화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제.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요, 격전지 플로리다 상황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남부 플로리다 한인회 김영규 회장을 잠시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영규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플로리다 개표 결과 이제 플로리다 시민들이 다 이제 접했을 텐데 현지 분위기는 좀 어떤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사실 결과가 지금 나왔잖아요. 네. 근데 거의 50대 50을 점쳤는데, 사전, 투표 때는, 바이든 후보가 유리하게, 나왔어요. 근데 현장 당일 투표 후에, 네. 지금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누구도 점을 못 쳤죠. 누가 될지는. 예.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요. 이번에 그 플로리다에도 한인 교민 사회가 좀 형성이 크게 돼 있는데 한인 사회 반응도 좀 취재해 보셨습니까? 한인들은 사실 제가 만난 분들은 한 6대4 정도로 예. 조 바이든 후보가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한인 그 유권자들도 샤이 트럼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결과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예, 그리고 회장님이 보실 때는 샤이 트럼프가 한인 사회에서도 있었다는 이제 진단이신데 지금 현지 시각 네. 자정을 좀 넘긴 시간이잖아요. 그 친 트럼프, 네네. 친 바이든 후보 지지 그 시민들 간에 뭐 좀 약간 험악한 분위기, 좀 충돌 분위기 같은 것도 좀 오늘 좀 있었습니까? 아직은 그런 사태가 있을 줄 알고 예. 여기서 많이 좀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 마이애미 다운타운하고 폴라우델 다운타운 이런데 백화점이나 명품 상가 있는데 이런 데에서는 혹시나 어떤 폭력 사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뭐 합판이라든지 허리케인 셔터 같은 거를 미리 다 준비하고 보호막을 다 했습니다. 예. 그리고 로컬 그 폴리스맨들도 그 시위대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만만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네. 예, 지금까지 그 남부 플로리다 교민회 그 김영규 회장님과 잠시 전화해봤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잠시 뒤에 2시 30분 정도로 예정이 되는데 바이든 후보가 만약 입장을 발표한다는 것은요. 아직까지 개표가 한참 진행 중인데 만약에 나온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 수 있을까요? 바이든이 전할 메시지는 분명하죠. 예. 남아있는 단 한 표까지 계속 개표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소위 그 러스트벨트 세 곳이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가 지금 트럼프가 앞서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애리조나를 바이든이 이겼기 때문에 이 북서부 쪽에서 선전을 해주면 바이든 승리도 가능한 지금 시나리오인데 네. 그쪽 그 세 개 주가 여러 번 얘기 나왔듯이 펜실베니아나 위스콘신은 이 사전 투표를 미리 개봉하거나 이제 개표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미시간은 하루 여유를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개 주는 이제 우편 투표로 사전 투표로 들어온 것들은 어차피 개표가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 40%, 50% 지금 개표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지금 현재 트럼프가 앞서 나가고 있죠. 근데 만약에 우편 투표, 사전 투표를 개봉했는데 바이든이 쫓아간다. 이런 상황을 지금 염두에 두고 바이든이 뭔가 인내하자, 지켜보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세민아 기자, 펜실베니아 주에서는 이미 공화당 측에서 민주당을 향해서 뭐 소송 관련되는 입장도 좀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네, 이것은 뭐 대선 관련은 아니고요. 예.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함께 의회 하원과 상원 선거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펜실베니아주의 공화당 소속으로 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그 선거 당국에 대해서 조기 투표를 먼저 개봉했다. 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주는 현장 투표를 개표하기 전에 먼저 우편 투표를 열지 못하도록 돼 있는데요. 예. 이 공화당 후보의 주장은 먼저 그 우편 투표 뚜껑을 열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투표 상황에 대해서 그 우편 투표에 대해서 펜실베니아주는 지금 개표가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잠시 그 CNN에서 지금 하고 있는 동시 통역 관련된 내용을 한번 잠시 들어보시고 또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99%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가고 있는 지역들에 있어서 개표가 많이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지도가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자, 이곳을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표들이 아직 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필라델피아, 그다음에 외곽 지역. 지금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지도를 보면은 이제 파란색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지금 개표가 늦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선거 유세의 마지막 그런 일정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펜실베니아 개표 과정 관련해서 많은 불만을 이제 표시하셨었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개표를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두 개 모든 그 캠프에서
이 개표 과정을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자, 미시건 한번 보실까요? 네,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푸른색입니다. 지금 53%의 개표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요, 이제 2016년 지도를 보고 계신데요. 지금 상황이 비슷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9만 표 정도 앞서고 있는데요. 자, 2016년도를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자, 미시건 같은 경우에는 10,000표 정도로 이제 트럼프가 앞서서 이겼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지지율을 보면은 이 주에서 바이든이 괜찮았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을 보시면 트럼프가 한 30만 표 정도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완전한 그런 지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곳 같은 경우에는 워싱턴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65%의 개표율을 보여주고 있고 조 바이든이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2016년과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 한 3만 표 정도 바이든과 클린턴의 차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20%, 80%,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런 표들이 또 이 웨인 카운티에서 나올 것입니다. 지금 55대 42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바이든이 앞서고 있고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2016년도의 표를 보시면은 한 51만 표였었습니다.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서는 이 카운티에서 많은 득표를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습니다. 지금 54%의 개표율을 미시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4% 개표된 것 중에서 20%가 바로 사전투표 개표율입니다. 저희 생각에는 사전투표율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전체 개표에서 사전투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55%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 조기 이제 그 투표 개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트럼프와 비교해 봤을 때 이 차를 점점 더 격차를 좁힐 수 있을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버지니아에서 아주 큰 그런 선회가 있었습니다. 트럼프가 앞서가다가 이제 바이든이 나중에 승리를 하였죠. 페어팩스 카운티, 버지니아 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웨이 카운티 사이즈만큼은 아니지만요. 자, 지금 디트로이트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매주 동안 이러한 데이터를 봤습니다.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사전에 이제 투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를 저희가 먼저 이제 개표를 하게 되면은 민주당이 좀 우세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민주당 성향이 강한 지역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조기 투표들이 개표가 되면서 그런 성향들을 볼 수가 있죠. 지금 개표율이 3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요. 2016년도 상황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이 더 많은 득표를 할 것이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자, 2016년도를 보시면요, 51만 표를 힐러리 클린턴이 득표를 했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4년 전에 클린턴이 51만 표를 이제 받았는데 사실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지금 30%의 개표율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16만 표 정도를 득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오클랜드 카운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NN의 보도에 따르면은요, 이미 남부 지역에 있다는 썬벨트죠. 그다음에 북동부 지역에 있는 그 쇠락한 공업지대 러스트벨트죠. 중에서 관심을 끌었지만 결국은 바이든 후보가 애리조나 한 곳만 이기고 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는 물론이고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에서도 즉 러스트벨트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습니다. 물론 펜실베니아는 아직 우편 투표가 개봉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하지만 네. 지금 현재 미시간이랑 위스콘신도 마찬가지로 개표 중반인데요. 네. 상당히 위스콘신에서는 트럼프가 10%포인트 이상의 격차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좀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네. 또 격전지로 분류되는 6개 주, 네바다, 아이오와, 미네소타, 오하이오 중에서도 미네소타 한 곳에서만 지금 바이든 후보가 이기고 있고 특히 그 선거인단 수가 굉장히 많은 텍사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고 있습니다. 미네소타는 이미 2016년도에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긴 곳이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 하더라도 별 변수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바이든 후보가 잠시 뒤 입장 발표한다는 것이 2시 30분 예정이었는데 지금 당초 하게 된다면 어디서 하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네, 현재 외신들은 델라웨어 웰밍턴에 있는 그 바이든 후보의 자택 인근에서 입장을 밝힐 것으로 현재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확히 어떤 내용을 입장을 밝힐지는 아직 외신들도 보도하지 않고 있는데요. 직접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 서 교수님, 지금 시간이 가면서 개표가 점차 진행되면서 개표율 올라가면서 바이든 후보가 결국 유리한 구도는 예단할 수 없지만 유리한 구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유리한 구도는 아닌 걸로 예. 좀 방향이 잡혀가고 있고요. 지금 바이든 후보가 좀 희망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곳은 노스캐롤라이나. 예. 지금 한 1%, 2% 사이로 지금 트럼프한테 뒤지고는 있는데 네. 그 샬롯 지역의 흑인들이 이제 우편 투표를 얼마나 했는지.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게 저희가 예단이 금물인 것이 현장 투표와 우편 투표를 이제 개표를 이제 막 동시에 하는데 네. 어떤 표들이 남아 있는지를 알기는 사실 그 현장에 가보지 않고서는 모르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일에 이제 지금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도 생각보다 큰 표 차로 지금 바이든 후보가 지고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미시간의 그 디트로이트 지역이나 위스콘신의 밀워키 지역이나 펜실베니아, 피츠버그, 필라델피아 지역에서의 흑인 유권자들의 그 우편 투표가 많이 들어오면 네. 막 쫓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 후보 입장 표명은 아마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현재 그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지난 4년 전에 232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조금 전에 말씀한 노스캐롤라이나라든지 애리조나 두 개 합치면 26명의 선거인단이기 때문에요. 네네. 더하더라도 270명에는 다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거기서 노스캐롤라이나라든지 애리조나에서 선전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펜실베니아에서 뭔가 승부수를 걸지 못한다면 그렇죠. 예, 승리는 좀 어렵다라는 게 이제 외신의 분석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애리조나 11명을 지금 확보했지만 확보하는 걸로 지금 나오고 예. 있지만 노스캐롤라이나를 만일에 이겨도 지금 그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그 세 군데가 결국 이제 계속 관건이 되겠죠. 그리고 펜실베니아가 20명의 일렉토럴 칼리지 그 선거인단 숫자가 걸려있기 때문에 예. 중요한 그 관전 포인트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선거 미 대선에서 지금 보면 투표용지에는요 대통령 누구를 꼽을 건가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 해당 지역에 상원의원, 하원의원, 주지사 이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번에 만약에 어느 후보가 이기더라도 이길지 모르겠지만은요 미 하원, 미 상원, 의회 권력 지형은 좀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는 좀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하원은 지금 현재 116대 하원에 지금 다수당은 민주당이고요. 예. 의석을 조금 한 4-5석 정도 더 늘릴 것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예측이었고요. 예. 보통 하원 선거는 예측이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7대 1월 3일 내년 1월 3일에 개원하는 다음 의회 민주당이 이제 하원은 다수당을 가져갈 것이고요.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제 상원 선거인데 현재 116대 상원 구도가 53명 공화당, 예. 47명 민주당인데 지금 그 민주당이 유리한 곳, 즉 그 공화당이 현직인데 뺏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곳이 한 4군데 정도 됐었어요. 그럼 역전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역전되는 건데 이제 한 곳, 그 엘라바마를 뺏기게 됩니다. 덕 존스라고 하는 민주당 현역 의원이 질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4석 얻고 1석 잃으면 결국 3석을 얻게 되면 네. 50대 50이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되면 백악관을 누가 가져가느냐에 이제 달린 건데 지금 노스캐롤라이나의 그 톰 틸리스라고 하는 공화당 의원이 조금 앞서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일단 콜로라도는 벌써 끝났고요. 네. 민주당이 뺏어왔고 애리조나도 지금 민주당 후보가 지금 앞서가고 있고 메인은 아직 결과가 안 나와서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결국은 이거 같아요. 원래 바이든 후보가 대선까지 거머쥐게 되면은 전체가 다 푸른색. 그렇잖아요. 하원, 상원, 대통령 선거까지지만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가 진다면 상하원이라도 민주당이 장악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되더라도 국정 운영에 상당히 부담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번 문제는 좀 이따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윤세민아 기자, 네. 당초에 그 모든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었는데 결국 뚜껑이 열렸을 때는 지금 트럼프 후보의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이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혹은 뭐 경제 부분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어떤 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막판 그 유세로 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이 바로 경제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말 중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봉쇄할 것이다. 이런 네. 말을 상당히 자주 언급을 했는데요. 그런 말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찾았던 경합주에서 상당히 받아들여진 것으로도 보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다면요. 지금 이제 속속 개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CNN에서는 어떻게 지금 진단하고 분석하는지 동시통역으로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주요 예측 한번 보겠습니다. CNN에서 예측을 하기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 주를 가져가게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승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큰 승리를 플로리다에서 가져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지금 현재 바이든이 215개의 선거인단 수를 가져갔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165개의 선거인단 수를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막 플로리다 주를 가져가면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65개의 선거인단 수를 확보를 했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플로리다를 지면서 조금은 안타깝게 되었습니다. 네, 굉장히 큰 주가 지금 트럼프의 주로 바뀌고 있는데요. 텍사스도 지금 저희가 차트에 놓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인내심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도 한번 봐야 합니다. 노스캐롤라이나도 접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블루 웨이브를 저희가 계속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합니다. 아리조나에서도 한번 뒤집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한번 이 판세를 보겠습니다. 지금 플로리다를 가져왔죠. 저번에도 플로리다를 이겼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본인의 표밭을 지켰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면은 이쪽 지역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바뀔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지역들이 이 두 가지인데요. 아직까지는 개표가 완료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판세 지도를 이렇게 봤고요. 다시 한번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어요? 네, 지금 무슨 일이죠? 네, 지금 조 바이든 후보가 나와서 본인이 지금 연설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델라웨어의 윌밍턴에 있는데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델라웨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델라웨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 걸리겠죠. 아마 내일 아침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오래 걸려서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저희는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가 이번 선거를 이기기 위한 올바른 여정을 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 전례 없는 조기 투표 그리고 우편 투표율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일의 결과가 나타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모든 투표는 개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모든 표는 집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이미 아리조나에서 승리를 거뒀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이고 미네소타도 좋습니다. 조지아에서도 저희가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을 한 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스콘신, 미시간 역시 아주 감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펜실베니아에 이길 것인지 이것을 보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펜실베니아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엘레가네 카운티 여러분에게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그 시간을 갖고 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까지는 시간을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돼야 할지 봐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이 선거에서 이길 것인가? 그것은 결국 미국의 국민들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대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표를 던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델라웨어 여러분 감사합니다. 존님 그리고 모든 팀원분들께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이번 그 민주당의 민주주의를 위한 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델라웨어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전미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저희 할아버지 조부모님이 항상 이야기를 하셨던 것인데 믿음을 가지고 계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 부통령인 조 바이든님 그리고 전 세컨드 레이디였던 질 바이든님께서 지지자들에게 인내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연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스콘신과 미시간, 펜실베니아주에서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들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집계를 전부 다 해서 개표를 하려면은 아무래도 우편 투표도 많았고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각 주별로 보게 되면은요, 계속해서 지금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위스콘신, 미시간, 그리고 펜실베니아. 네, 잠시만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그 주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개표가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기 투표가 있었기 때문이죠. 조기 투표는 집계에 오래가 네, 미국 델러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그 바이든 후보의 자택 앞에서 이제 있었던 기자회견이었는데요. 지금 현지 시간 새벽 0시 45분에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펜실베니아를 유독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서 교수님. 펜실베니아를 지면요. 지금 펜실베니아가 생각보다 지금 한 50몇 % 정도 개표된 상황인데 펜실베니아에서 생각보다 지금 표차가 많이 나서 지고 있는데 결국에 펜실베니아에 남아있는 그 사전 투표했던 우편 투표를 그 필라델피아, 피츠버그의 그 흑인 유권자들이 많이 투표해서 많이 이제 들어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펜실베니아를 유독 강조했고 일단 펜실베니아를 지면 뭐 바이든 후보로서는 찬스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펜실베니아를 지키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지금 주고 있는 건데 지금 제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펜실베니아에 한 100만 표 정도가 지금 그 부재자 투표가 남아 있는데 더 남아 있는데 그거를 지금 표결하는 게 그 개표하는 것이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는 분석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펜실베니아가 지난 4년 전에 투표에서는 대략 그 유효 투표 수가 한 600만 표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100만 표라는 건 의미가 승부를 있죠. 뒤집을 수 있는 큰 의미가 숫자잖아요. 있죠. 의미가 있죠. 그렇다면 이 부분이 그 펜실베니아는 오는 3일이 아니고 3일 더 더해서 6일까지 도착하는 우편 투표에 대해서 유효표를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편 투표에서 뭔가 뒤집겠다, 따라잡겠다. 그렇죠. 강한 의지예요. 네. 거기에 대해 인내심을 갖자는 얘기고요.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가 시비를 건 게 이제 연방 대법원이 펜실베니아에서 11월 6일 오후 5시까지 들어오는 우편 투표를 다 인정하자. 대신 소위는 11월 3일 혹은 그 이전 것으로 찍혀 있어야 되죠. 네. 그런 그 연방 대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제 시비를 걸어놨어요. 이런 사태를 아마 예측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아직은 좀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얼마나 바이든이 쫓아갈지는요. 그런데 윤세민아 기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현지 시간 3일 투표일 당일날 공화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거, 그 우편 사전 투표에 대해서 먼저 개표한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도 이거랑 연관이 되겠군요. 네, 오전 7시 이전에는 우편 투표를 봉한 것을 손을 댈 수 없다. 이게 그 펜실베니아 주의 법입니다. 그런데 펜실베니아 주의 한 공화당 하원 의원 후보로 출마한 후보자가 몽고메리 카운티 선거 당국을 상대로 이미 소송을 건 건데요. 사전 투표를 개표를 금지하고 있는 법을 무시하고 더 일찍 개표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선거 당국은 그런 적이 없다. 모든 선거법을 준수하고 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결국 우편 투표에 대해서는 3일,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현재 그 위쪽의 러스트벨트 지역에 보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의 주지사들이 모두 다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공화당 측, 그다음 트럼프 후보 측에서 이런 어떤 선거 개표 공정성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선거운동 기간에 제기해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부분이 공화당 그 트럼프 지지층들한테는 뭔가 이런 어떤 불만, 폭력 사태까지 야기할 수 있는 빌미가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차 TV 토론 때도 벌써 그 개표소를 잘 지켜라. 이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던진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펜실베니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주지사가 결국에는 그 민주당 소속이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입장에서는 지금 제가 이 표를 계산해 봤더니 펜실베니아를 이겨도 만약 노스캐롤라이나를 트럼프가 가져가면 현재 추세대로 펜실베니아를 이겨도 미시간 혹은 위스콘신 둘 중에 한 곳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만 이겨가지고는 바이든이 지금 트럼프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어쨌건 이제 펜실베니아를 지면 다 게임 끝이고 그래서 펜실베니아가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지금 부상돼 있는데
그거 말씀하신 대로 주지사가 이제 민주당 출신이어서 또 지금 개표가 좀 늦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네, 그런 내용인 거죠 지금. 그렇다면 바이든 후보가 자택인 델라웨어 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한 것이 대략 한 5분쯤 전인데 바로 그 뒤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요. 우리가 대승했다. 그들 즉 민주당의 선거 승리를 훔치려 한다. 이렇게 바로 또 입장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나온 내용이 있습니까? 윤세민아 기자? 네, 지금 실시간으로 속보로 예. 나오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경로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밝혔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외신들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목만 지금 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밤에 연설을 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먼저 나왔고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전언으로 우리는 그들이 절대로 그렇게 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초 이번 선거를 앞두고 모든 부분에서 예측 불가라고 하면서 이 선거 개표 이후의 불복, 어느 쪽이 불복할지 모르겠지만 불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왔었는데 서 교수님, 불복까지 어떤 사태가 이어질 수 있을까요? 흔히 뭐 재검표라든지요, 네. 수개표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플로리다도 이겼죠. 물론 애리조나를 졌지만 노스캐롤라이나도 지켰고 오하이오도 지켰고 이런 상황이고 흐름이 나쁘지 않은데 네. 지금 살펴보면 계속 말씀이 나오지만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이 세 곳에서 트럼프가 지금 두 곳을 지면 바이든한테 선거 승리를 뺏길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굉장히 그 트럼프가 앞서 나가고 있는데 개표를 하면 할수록 뭔가 바이든이 쫓아온다. 이런 시점을 트럼프 캠프가 유심히 보고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뭐 좀 그 어불성설인 거는 이기고 있는데 불복 이거는 조금 뭐 앞뒤가 안 맞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네. 결국 선거 흐름과 결과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어떤 불복 메시지로 전달해야 트럼프 충성파들이 개표소에 나와서 개표를 지연시킨다든지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하면 결국 그 사이에 그 주의 대법원 그다음 연방 대법원까지 이 개표를 다시 해라. 우편 투표 부분을 다시 점검해라. 예. 다시 세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 도전적으로 던지면 트럼프한테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 트럼프 계산이 서 있는 거죠. 연방 대법원은 최근에 그 새 대법관이 지명이 되면서 흔히 6대3으로 보수가 우위가 점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도 결국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불리하지 않은 구도라는 진단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그 펜실베니아의 그 새 3위를 더 받는 그 결정도 지금 그 공화당 쪽에서 한 번 더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6대3의 그 보수 편향의 그 대법원에서 11월 4일, 5일, 6일 들어온 표는 카운트할 수 없다라고 예. 만일에 그 결론을 만약에 또 새로 낼 수도 있어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펜실베니아 주정부에서는 4일, 5일, 6일 도착하는 그 표는 조금 따로 모아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정도로 사실 대법원의 그 결정들이 이 굉장히 세세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결국 그 우편 투표 3일 이후에 도착한 것에 대해서는 주 법원과 연방 대법원이 관할권을 가지고 쟁송을 할 수도 있고요. 거기에 그렇죠, 따라서는 그렇죠. 보수 우위인 대법원이 그 표를 무효로 한다면 그 지금 뭐 바이든 후보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내용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이 승리를 훔치려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게 이제 짧게 속보로 나왔는데 네. 혹시 트럼프 대통령 추가로 뭐 소셜 미디어 등에 입장을 내놓은 건 좀 취재되는 게 있나요? 네, 바로 2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올라온 것입니다. 예. 아마도 그 바이든 후보의 연설에 대한 그 대응으로 바로 트위터를 올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가 크게 이기고 있다. 네. 그리고 그들이 선거를 훔치려고 하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두진 않겠다고 하면서 네. 투표는 선거일 이후에는 집계될 수 없다. 집계는 이미 끝났다. 이렇게 11월 올렸습니다. 3일 이후에는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예. 그 펜실베니아에서도 1일에 그 유세를 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펜실베니아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6일까지 들어오는 우편 투표를 인정한다는 펜실베니아에 대해서 선거일 당일인 3일 이후에 들어오는 표에 대해서는 집계를 하지 말아라. 이런 그 의사를 밝힌 건데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트위터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트럼프가요. 조금 전에 그 트위터에 네. 그 페이스북 트위터에 지금 올린 내용이고요.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요. 그렇다면 먼저 잠시 CNN에서 지금 현재 개표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있는지 동시 통역으로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없애고요. 그리고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295표를 확보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런 것들을 좀 꺼볼까요?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표 중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243대 249가 됩니다. 자, 그리고 메인에 이 하원 의원 선거구를 바이든이 갖게 될 텐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44대 248이 됩니다. 그래서 조 바이든이 이 주와 이 주를 확보하게 되면은 270표를 확보하게 됩니다. 위스콘신과 미시간을 확보하더라도 펜실베니아에서 저도 270표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주들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없더라고 하면은 지금 더욱더 그 선거구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미시건에서 지금 지지율이 꽤 좋았습니다. 그런데 개표를 계속해서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시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금 지지율이 앞서고 있고요. 자, 위스콘신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표 쪽에서 지금 개표 계속 지역 쪽에서 계속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바이든 캠페인에서 위스콘신을 만약에 확보하게 되면은 뭔가 역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의 개표 결과를 그래서 저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입니다. 위스콘신과 미시건만 확보하면 바이든의 승산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2분 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부터 한 3, 4분 전에 트위터에 우리가 크게 이겼다. 그다음에 오늘 밤이라는 건 현지 시간 아마 이른 오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입장을 발표한다는 내용인데요. 이 관련해서는 아마 바이든 후보가 입장 낸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승리를 선언할 것인데요. 이 관련해서는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잠시 뒤에 본격적으로 한번 진단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를 해도 냄새가 나요. 왜 그런지 볼까요? 냄새는 곳곳에 붙어 있죠. 더블 액션! 냄새 제거와 재발 방지까지 위대한 탄생! 페브리즈 화장실용 더 빛나게 더 눈부시게 더 활기차게 더 생기 있게 바꿔보세요. 아침이 다른 침대 흑표 흑침대. 이가탄 과연 뭐가 다를까요? 성분부터 다릅니다. 효과도 다르죠. 잇몸병엔 이가탄. 그래서 이가탄은 다릅니다. 잇몸병인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거울 채요. 허리 한번 쭉 펴고 살아봐요. 거울 습관되면 평생 바른 자세 만들어요. 거울. 당신의 자리도 거울하세요. 에이블루. 네, 조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번 대선에서 크게 이겼다고 얘기했고요. 오늘 밤중으로 오늘 밤 안으로 입장을 발표한다고 얘기했는데요.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 트위터에서 지금 바로 누르면 볼 수 있는데 뭔가 그 뭐 차단이 됐다. 차단된 건 아니죠? 메시지가? 네, 트위터에서 공지를 띄웠는데요. 해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해당 트윗에 대해서 이의가 굉장히 많이 제기되었다. 그리고 선거와 공적 절차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게시물이다 하면서 한번 블라인드를 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완전히 삭제된 거는 아닌데요. 보기를 눌러야만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올렸던 원문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트위터가 사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올렸던 트윗에 대해서 이런 블라인드 처리를 한 거는 처음은 아닌데요. 앞서 연설하는 과정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독감보다도 덜 해로운 바이러스다 이런 류에 대한 트윗을 올렸을 때 그때도 한번 차단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정호 교수님,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은 대승을 선언할 것이고요. 바이든 후보는 펜실베니아를 의미 있게 보면서 선거를 지켜보자고 그랬지만 펜실베니아 승리를 바이든 후보가 승리를 토대로 해서 대선 최종 승리를 꾀하려면은 또 다른 주에서 유의미한 승리가 지금 토대가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펜실베니아가 지금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중에 펜실베니아 표차가 제일 많이 벌어져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제 대역전극을 벌여서 펜실베니아 20명을 가져오더라도 그걸로는 지금 현재 모자랍니다. 만일에 노스캐롤라이나를 트럼프가 지킨다고 하면요. 그래서 미시간이나 혹은 위스콘신 둘 중에 한 군데를 더 보태야 바이든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셈법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대선 개표에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사이에
상원 투표에 대한 결과도 좀 속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 상원이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예. 이후 4년은 사실 미국 의회 정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생각보다 지금 공화당이 선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리조나는 지금 민주당이 뺏어올 것 같고 콜로라도는 이미 이제 발표가 나서 민주당이 뺏어올 텐데 메인과 노스캐롤라이나는 민주당이 그 가능성이 높았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메인과 노스캐롤라이나는 공화당 현직 의원들이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그 알라바마에서 한 석을 민주당이 잃더라도 그러면 지금 51대 49 여전히 공화당 그 우위에 공화당이 다수당이 상원이 되는 셈이죠. 네. 그러니까 상원은 사실 60표가 있어야 그 입법 정치에서는 이제 유리한데 필요한 그 숫자가 60명인데 상원의 그 다수당의 의미는 모든 상임위원회의 상임위원장과 네. 모든 상임위원회 그 의석 그 배율 이걸 다수당이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상원을 차지했을 때 차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대해서는 지난 그 4년 동안에 민주당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상하원을 장악했을 경우에 그런 탄핵 이슈가 어떻게 불거질까에 대한 것도 정치 분석가들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앞서서 바이든 후보가 그 델라웨어에서 심야 입장 발표를 했고요. 바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 공화당 내가 크게 이겼다 얘기했는데 바로 뒤이어 바이든 후보도 트위터에 또 입장을 냈어요. 네, 바로 1분 전에 트윗을 했습니다. 예. 바이든 후보가. 이번 선거의 승자를 선언하는 것은 나나 도널드 트럼프가 할 일이 아니다. 유권자들이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예. 크게 앞서고 있다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반박인데요. 지금 미국 시간으로 새벽인 만큼 이런 트위터를 통해서 본인들 지지자들의 어떤 결속을 계속 다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미국 동부와 그 서부는 그 3시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서부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자정이 됐습니다. 흔히 민주당의 초강세 지역으로 불리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좀 연결해서 현지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로라 전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그쪽은 캘리포니아는 개표가 진행 중인데 좀 분위기 어떻게 좀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굉장히 그 익사이트 흥분된 상황이고요. 예. 다들 뭐 이제 민주당 원하시는 분들은 민주당 원하시는 분대로 또 공화당은 공화당대로 다 응원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편이죠. 그런데 그 LA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 분들이 이제 나가고 있는 그 선거구에서는 뭐 좋은 소식도 있고 조금 뭐 불안한 소식도 있고 그렇게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캘리포니아주는 가장 많은 선거인단 55명이 걸려 있잖아요. 표심 이변 없이 민주당이 이기는 거로 좀 보고 있죠? 그렇죠. 예. 여기는 뭐 틀림없는 민주당 파티이기 때문에 다 바이든 쪽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앞서서 워싱턴이라든지 뉴욕이라든지 대도시에는요, 이 대선 이후의 폭력 사태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서 뭐 나무 판넬로 해서 그 가림막도 설치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특히 로스앤젤레스 등 캘리포니아에는 우리 교민 사회 이런 어떤 소요 사태, 좀 폭력 사태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분위기는 좀 어느 정도인가요?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제 이 상황이 또 뭐 주말까지 아니면 몇 주가 계속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예. 불안은 하지만은 그러나 생각했던 것보다는 소요 사태 그러니까 일렉션과 관계된 소요 사태가 적은 것 같아요. 오늘도 다운타운에서 예정된 프로테스트가 있다고는 했는데 예. 현실화되지는 않았고요. 네. 한국타운에 굉장히 잠잠했고 조용한 가운데 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선 결과가 어느 쪽으로 가든지 그 대선 이후에는 차분하게 그 정상으로 좀 복귀하기를 좀 바라면서 교민사회 각별히 안전 신경 쓰기를 저희가 당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 현재 속속 그 미국 CNN에서는요 그 개표 방송을 하면서 동시에 그 미국 전역을 지도로 그려서요 그 빨간색과 파란색을 통해서 결과가 나온 지역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윤세민아 기자, 네. 한번 좀 선거인단 나와 있는 표를 좀 본다면 어떤 좀 결과를 좀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집계상으로 바이든 후보가 215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171명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양쪽 후보 모두 매직 넘버라고 하는 270명에는 다다르지 못한 상황인데요. 사실 여론조사와 비교해 보면 그 대선 바로 직전까지 치러졌던 여론조사를 종합했을 때 바이든 후보가 확실시 되도록 그 확보한 선거인단 수가 216명이었습니다. 예. 그거에 비하면 바이든 후보는 아직도 한 명을 덜 확보한 상태이고 반면에 트럼프 대통령은 125명을 확보할 것으로 그 여론조사상 예상이 됐는데 예. 현재 확보한 숫자가 171명으로 굉장히 훨씬 더 많은 선거인단 수를 확보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보다 선전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요, 지금 CNN에서는요, 개표 방송과 동시에 또 현재 그 상황에서 지금 향후 정치 상황에서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 한번 동시 통역으로 한번 들어보고 이야기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have this split in this country that has not 네, 이 나라가 changed over the last 4 years. 분열이 Even 되었다는 given 것입니다. everything that 지난 we've gone 4년 through, 동안 and now we 하나도 have a 변한 president of the 것이 United States 없습니다. 자, who is 이제 saying 현재 that the 미국의 other party is trying 대통령이 to steal the election 자신의 from him. 반대당이 Counting the votes 선거 is some 결과를 kind of 훔쳐가고 abnormality 있다라고 in 이야기를 American 하는 것 politics, 자체가 which of 미국의 course 정치학에 is that 굉장히 we don't know the results of elections 정상적이지 on 않은 상황이라는 election 것이죠. night all the time. 저희는 이 선거 당일의 밤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가 지금 선거의 승자가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장소가 내가 있을 장소는 아니다라고 이미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압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마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일단 정치적인 승리와 네, 지금 현재 미국 그 대선의 개표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요. 당초에 관심을 보았던 남부 지역의 남쪽의 선벨트하고 그 북동부 지역의 러스트벨트 지역에서는 현재까지는 주역에 붙은 6군데뿐만 아니라 한 4군데까지 더해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그 애리조나를 한 곳을 빼고는요, 대부분 다 앞서고 있는 상황에 지금 개표 상황을 저희가 전해드렸고요. 저희가 잠시 그 이어지는 개표 상황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현재 그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그 청와대를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 상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인사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언론도 보도가 좀 많고 국민들도 관심이 많은데 연말에 당정 개편이 설이 있던데 이게 좀 실체가 있는 겁니까? 뭐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역시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고, 답변이었어요. 그럼 제가 방향을 달리해서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갈등은 지금 심각한 단계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국정에 부담이 된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저희들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결될 거라고 보고 국정에 있습니다. 부담이 되느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청와대 참모진의 역할입니다. 대통령의 국정 부담을 들어주는 게 청와대 참모의 보좌하는 역할이 주된 업무이고요. 그 비서실장이 그걸 지휘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정에 부담이 되는 사안이냐 아니냐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겁니다. 네, 뭐 법무부는 법무부에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검찰은 검찰에 할 일이 있는 것이니까 서로가 협조할 일은 협조하고. 저는 이제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결단을 해야 될 시점에서 윤이나 추냐 선택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추미애 장관을 해임을 해야 될 이유가 더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거는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면도 있고 기존의 한명숙 사건, 채널A 사건 여러 가지 지금 라임 사건들 비롯해서 이 사기꾼의 폭로에 의해서 휘둘리고 있는 검찰 지휘권 행사 부분에 대해서 그 부작용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면서 추미애 장관이 지금 이 야기시키고 있는 이 법치 논란, 법치 파괴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도 국정 부담을 가지시고 청와대 비서실장께서 그 앞을 진두지휘하시 대통령에게 이제 진언을 해야 된 결단을
제가 그 진을 해야 부분에 될 대해서, 시점이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면 네. 정부 조직법 및 검찰청법에 의하면 네. 검찰청이라는 조직은 법무부 장관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입니다. 네, 이것은 제가 관련 지금까지 법규도 드린 있지만 말씀은 그냥 법 조항을 그냥 말씀드리는 네. 거고요. 청와대 그리고 청와대 검찰총장은 통치권 차원의 제가 지금 결단을 지금 물어본 겁니다. 그것을 검찰총장은 그런 권한을 임기가 포기하시겠다면 보장돼 더 좋은 있는 거고요. 정무직 공무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다 답변을 이 청와대가 검찰이 요구한 자료를 완벽하게 제출하고 완벽하게 협조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검찰이 김봉현 전 회장의 측근인 이광채라는 사람이 지난해 7월에 강기정 당시 청와대 수석을 청와대에서 만나서 사태 해결을 부탁했다고 검찰 조사에서 진술했다라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이 청와대 출입 기록을 요청했는데 청와대가 그것을 거부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가짜 뉴스 같은데요? 가짜 뉴스입니까? 그 제출하셨습니까? 네, 아무튼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드릴 말씀은 없지만 그것은 가짜 뉴스는 맞습니다. 가짜 뉴스는 어떤 부분이 가짜 뉴스입니까? 가짜니까 가짜 뉴스죠. 가짜 사실이 뉴스의- 아니기 때문에. 네. 가짜 뉴스의 팩트는 SBS 보도인데 SBS가 가짜 뉴스를 보도했다는 겁니까? 예, 아무튼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닙니까? 사실인 부분과 사실이 아닌 부분을 좀 가려 주시죠. 네, 제출했습니다. 네? 제출하셨다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선거와 관련된 얘기는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으니까 안 하겠다 하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무공천 하기로 기존의 당헌 당규 문재인 당헌이라고 일컫는 그 당헌을 폐기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왜 안 하신 겁니까? 이건 문재인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사안인데 이 사안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당 내부의 활동과 정당의 내의 결정에 역할인데요. 대해서 네. 예? 특히 TV장 선거와 받으시죠?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네. 입장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지금 문재인 그 대통령과 원칙에 직접 따라서 연관된 네. 사안이 돼서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나서 답변하시죠. 네. 2015년 7월에 말이죠. 문재인 당시 대표께서 당무위원회에서 10개의 당헌 당규 개정안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 1호 안건이 부정부패 등으로 직위상실 시 재보궐선거 무공천입니다. 그게 1호 혁신안이라고 내세운 거예요. 이 혁신안을 관철하기 위해서 당시에 말이죠. 대표직을 걸고 이 혁신안이 통과 안 되면 당대표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이렇게 직접 정치적인 정면 승부를 걸면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당헌을 두고 문재인 당헌이라고 언론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당헌을 지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 야당에서도 지적하는 게 그것입니다. 이 문재인 당헌을 지웠다는 것이죠. 문재인 혁신을 지운 겁니다. 문재인표 혁신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청와대의 입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아무튼 그러면 정쟁의 청와대의 중간으로 들어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침묵에 대해서 청와대는 침묵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이걸 폐기한 것을 용인한 것으로 봐도 좋다는 뜻입니까? 아무튼 당무감사하는 겁니까? 국정감사를 하는 거예요? 당무감사입니까 지금? 국정감사를 하세요. 당무감사를 하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얘기입니까 그게? 예. 발언 시간 다 끝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발언 시간 예. 끝나서 얘기하는 얘기예요. 예. 국정감사를 하세요. 국정감사를.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에 대한 국감인데요. 지난 29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그 기관 증인들의 불참 이유로 해서 오늘로 미뤄졌던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자리에서는 좀 전에 박대출 의원과 그 노영민 실장 간의 질의응답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앞서서는 또 주호영 원내대표가요. 지난 총선 기간에
법무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당적을 유지한 것에 또 공정성의 문제도 제기한 내용 등이 좀 여러 가지가 좀 제기가 됐습니다. 그럼 저희 다시 한번 미국 대선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먼저 지금 개표 한창 진행 중인 미국 그 CNN 방송 내용 그 동시 통역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메인과 네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하원 의원 선거구를 누가 가져갈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지금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텍사스는 결정이 안 됐지만 결정이 되었다고 추정을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가 예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NN 전망입니다. CNN이 전망하기로는 조 바이든이 로드 아일랜드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로드 아일랜드에는 4개의 선거인단 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270개를 확보를 해야 미국 대통령 당선될 수 있는데요. 바이든은 219개의 선거인단 표, 그리고 트럼프는 172개 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로드 아일랜드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 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몇 개 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텍사스는 아직 결정이 안 됐지만 텍사스를 트럼프가 가져갔다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핑크색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이제 공화당이 우세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몇 개를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핑크색으로 표기를 해보겠는데요. 네, 조지아에 계신 유권자분들께서는 아직 핑크로 하지 말아라고 하시겠지만, 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또 아리조나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 3개를 가져가고자 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박빙인데요. 자, 만약에 메인의 두 번째 하원 의원 선거구를 조 바이든이 갖고 가거나 네브래스카에서 하나의 하원 의원 선거구를 가져가게 되고 아리조나를 가져가게 되면은, 그리고 위스콘신이나 미시건을 갖고 바로 당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펜실베니아가 없어집니다. 자, 하지만 우리가 펜실베니아를 얻고 그다음에 이 2개의 주를 잃는다라고 하면은 또 약간의 승산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만약에 메인 주에 이제 하원 의원 선거구를 하나 가져가게 되면은 좀 바이든 같은 경우도 좀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것도 가져가고 싶겠지만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개의 네브라스카의 하원 의원 선거구가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 CNN에서는요.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상하원, 의회 선거 구도까지도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잠시 뒤에 또 주요 내용 나오면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먼저 그 외신들은요, 이거 미국 서부 주요 지역에서도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미국 서부 주요 지역에서는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우세하다고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오리건, 워싱턴 주 등을 좀 지칭하고 있습니다. 6개 핵심 경합주의 하나로 꼽히는 남서부 애리조나 주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고 지금 폭스뉴스 등이 보도하고 있는데요. 미국 서부에 나가 있는 백종훈 기자 연결해서 상황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백 기자, AP통신이 미국 서부 3개 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보도했죠. 현재 확인된 개표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각 주 정부와 외신 자료에 따르면 우리 시간 오후 2시 30분 현재 캘리포니아주는 바이든 후보가 68%의 지지율을 보여 앞서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지지율이 30.2%에 그쳤습니다. 개표율은 60% 정도인데요. AP뉴스는 캘리포니아와 오리건, 워싱턴주 등을 미국 3개 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같은 시간 오리건주에서 58.7%, 워싱턴주에서 61%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을 대차이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경우라면 바이든 후보가 미국 서부에서 확보한 선거인단 규모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예, 일단 미국 캘리포니아주 선거인단이 55명으로 미국 주 중에서 가장 큽니다. 워싱턴주 대선 선거인단은 12명, 오리건주 대선 선거인단 수는 7명입니다. 합하면 74명을 바이든 후보가 확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핵심 경합주 6개 중 하나죠. 애리조나주에서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것으로 미국 폭스뉴스가 전망했죠. 예, 그렇습니다. 남서부 경합주 애리조나 개표율은 현재 75% 수준입니다. 바이든 후보가 53.1% 득표율을 보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45.6%의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약 8%포인트 차이인데 표 차이로는 약 18만 표가량 바이든 후보가 앞선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CNN과 폭스뉴스 등이 애리조나주는 바이든 후보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서부 네바다주 리노에서 JTBC 백희동입니다. 예, 지금 그 현지 시각 미국 동부 시간 기준으로 해서는 새벽 1시 20분이 다 되고 있는 시점인데요. 예전 같으면 이 시간이면은 후보 중에 패배 선언이 나오고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보면 바이든 후보는요, 자신의 집에서 앞으로 더 인내심을 갖고 개표 상황을 지켜보자고 그랬고요. 현직 대통령은 크게 승리했다. 상대 쪽이 우리 승리를 빼앗으려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입장 표명, 그다음에 트럼프 후보의 반박, 그다음에 또 바이든 후보의 재반박, 상황이 좀 긴박하게 돌아갔어요. 지난 1시간여 동안에요. 네,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현지 시간으로 자정을 조금 넘긴 12시 30분,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2시 30분쯤에 델라웨어주의 윌밍턴에 나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네.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의 길로 가고 있다. 개표가 끝날 때까지는 선거가 다 끝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바이든 후보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거의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에 트윗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네. 이번에는 또 우리가 크게 이기고 있다고 했고요. 그들이 선거를 훔치려 하고 있다. 그리고 투표는 선거일 이후에는 집계될 수 없다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습니다. 현재는 트위터에서 블라인드된 상태입니다. 예, 서 교수님. 네. 그 바이든 후보가 1시간 전쯤에 델라웨어에서 심야의 기자회견 할 때요. 그 뭐가 생각이 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장면이요? 그러니까 이제 뉘앙스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는 우리가 이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좀 더 기다려보자. 이런 쪽이고 트럼프는 역시 뭐 예상하는 대로 우리가 이미 크게 이겼다라고 하는 그 두 후보의 어떤 그 캐릭터 차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확연하게 보이고 바이든의 하여튼 메시지는 기다려보자. 왜냐하면 지금 사실 또 들어오는 소식 중에 애틀란타가 이제 그 주도인 그 조지아도 지금 트럼프가 이긴 걸로 거의 나오지만 애틀란타에 있는 그 흑인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사람들의 그 표가 아직 충분히 개표 안 됐다라고 하는 지금 정보도 있어요. 지금 미개표된 것 중에는 바이든의 절대적인 지지층 것이 많다. 네, 애틀란타는 완전히 그 민주당 일색이고 그쪽에 인구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지아도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도 조금 들어오고 있고요. 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개표 상황에 대해서요. 그 태평양 건너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중국, 일본도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죠. 먼저 중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미중 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그런 만큼 중국은 미국 대선 결과 미칠 영향에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먼저 그 베이징과 그다음에 일본 도쿄를 한번 연결해서 저희가 어떻게 지금 그 현재 상황 보고 있는지 먼저 베이징부터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성훈 특파원, 중국의 현재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비판적으로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지 보도도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세계적인 분위기에 비해서 이 중국 포털 사이트 바이두 등에선 미국 대선 뉴스가 서너 개 정도만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마저도 실시간 소식보다는 미국 투표 과정에서의 혼란상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이 오늘 파리 기후협약에서 탈퇴했다는 소식이 조회수만 2억 회를 넘으며 많이 본 뉴스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 미국에 대한 비판적인 기류를 그대로 읽을 수 있는 대목인데요. 민족주의 성향의 중국 환구시보는 미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왔다며 트럼프 정부를 비난하는 사설을 싣기도 했습니다. 이미 항미 원조 70주년을 기념해 반미 여론을 고조시킨 중국에서 계속해서 미국을 비난하는 여론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편 투표장에 나선 미국인들이 마스크를 하고 있지 않다는 등 미국 방역 체계를 비판하는 사진 등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미중 갈등 국면에 대해서 중국의 반감이 좀 이번 대선에서 드러나고 있는 양상으로 좀 읽혀지는 대목인데요. 중국 정부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어떤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중국 때리기는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는 경제, 무역, 국방, 기술 분야 등 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중국을 압박해왔습니다. 어제부터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쿼드 4개국이 인도양에서 합동 군사 훈련을 시작하기도 했는데요. 바이든 후보 역시 민주당 강령에서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삭제하면서 이 대중 강경 기조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미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2035년까지
GDP를 2배 이상 성장시킨다는 목표로 장기 발전 전략을 내세워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홍콩과 대만의 분위기는 중국 본토와는 좀 다르게 취재됐다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 30일이죠. 홍콩 보안법이 시행됐는데 당시 일부 시위 세력들을 중심으로 해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 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중 강경 정책이 홍콩 자유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만 역시 최근 미국으로부터 대거 무기를 수입하는 등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대중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대만 역시 차기 대통령 당선자의 대중 정책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진핑 주석이 오늘 밤에 기자회견을 예정했다죠? 네, 한국 시간 오늘 밤 9시인데요. 이 상하이에서 열리는 국제 수입 무역 박람회에서 화상 기조 연설을 시 주석이 직접 할 예정입니다. 미 대선 이후 첫 공식 연설이다 보니 미 대선 결과와 관련된 언급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앞세우는 미국을 비판하면서 동시에 다자적 경제 협력을 강조하는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네, 그럼 일본 상황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도쿄 윤서령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윤 특파원, 일본은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 어떻게 지금 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에 따라서 일본의 대내외 정책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깊은 관심을 갖고 긴장 속에서 선거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개표 상황과 또 바이든 후보의 입장 발표 등을 실시간으로 전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라죠? 네, 오늘 중요한 국회에 출석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결과를 예단하지 않겠다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도 선거 결과와 그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영향 등을 포함해 계속해서 높은 관심을 갖고 주시해 나가겠다고만 말했습니다. 당선자에게 축전을 보내는 것도 적절한 타이밍에 하겠다고 말해서 개표 결과의 윤곽이 드러나기까지는 당선이 확정되기 개표 결과에 윤곽이 드러나더라도 당선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일본의 안보 전략이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크게 좌우될 것 같습니다. 네, 모테기 도시미츠 일본 외상은 최근 한 모임에서 누가 이기더라도 미국 제일주의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강화, 또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연계를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일 미군 주둔 비용에 더 많은 부담을 일본 측에 요구하고 있어서 난관이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안정적인 동맹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이 한일 관계의 개선에 대한 압박이 강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이 아베 전 총리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바로 당선되자마자 미국으로 가는 등 상당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었잖아요. 이 스가 총리는 어떨 거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스가 총리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관계를 맺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시 아베 총리가 외국 정상 중에서는 가장 먼저 트럼프를 만났지만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만나는 것은 이 관례에 어긋난다는 말도 많았습니다. 때문에 스가 총리는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전임자인 아베처럼 서두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내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해서 만나거나 대통령 취임이 완료된 1월 이후에 방미 시점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일 정상 중에 누가 먼저 이 당선자를 만나는지도 관심을 갖게 되는 대목인데요. 2001년도에는 부시 대통령이 당시 모리 요시로 일본 총리보다 김대중 대통령을 2주 정도 먼저 만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네, 미국 대선 개표 결과를 속속 전하고 있는 미국 현지 매체들은요, 점점 그 당선의 최소선인 선거인단 270명 선에 다가서고 있는 두 후보의 상황 신속하게 전하고 있는데 CNN의
상황, 보도 상황 동시 통역으로 들어보시겠습니다. 플로리다 있고요. 텍사스 돌아갔고요.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도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를 하고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저희가 아직 북부 러스트벨트를 봐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244대 248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누가 270표를 먼저 얻느냐가 지금 관건이 될 것입니다. 자,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지금 이 두 지역을 가져가게 된다면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겠죠. 그런데 이 두 주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져가게 된다면 다음에 재선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보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주 러스트벨트를 전부 다 빼고 나면은 지금 현재 이 정도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바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조기 투표에서 우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바다주가 결국은 어떻게 될 건지를 봐야 됩니다. 물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바다를 빼고 나서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 여기에서 어떤 충격이 나올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지금 이렇게 세 지역에서 얻는다라고 하면 이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270개의 선거인 단수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통령으로서 이 지역을 다 가져가게 된다라면은요 274표를 얻게 됩니다. 펜실베니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펜실베니아를 가져간다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나머지 주에서 한 개를 더 가져와야지 러스트벨트에서 승리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이 되어야 정확하게 알겠죠. 블루월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핵심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저희 하원 의원 선거구 보겠습니다. 메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46% 정도 개표가 되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에 대해서 지금 52.1%로 이기고 있습니다. 18,000표 차이입니다. 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44.4%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선거인단 수는 1개이지만 메인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메인주를 지금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이쪽으로 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주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메인주가 전부 다 색깔이 채워지려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현재 56%가 개표가 되었는데요. 저희가 아직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메인에서 민주당이 좋게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메인주로 갔습니다. 메인주로 갔더니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여기 와서 왜 왔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개밖에 안 되는 선거인단의 주에서 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가를 전부 다 의문을 가졌었는데요. 그만큼 그 캠페인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고 봤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질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유세를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어디를 공략할지 집중적으로 전략을 세웠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미시간입니다. 미시간 같은 경우는 61%가 개표가 됐는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8만 7천 표 정도 차이를 보이면서 53.3%대 조 바이든 후보 44.9%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시간주 같은 경우는 16개의 선거인단 수를 가져올 수 있는 주입니다. 미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봐야 합니다. 지금 61% 정도 개표가 됐는데요. 그렇다면은 39% 아직까지 저희가 개표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다시 한번 2016년에 이 지역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04표 차이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던 지역입니다. 바로 4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지금 이 미시간주를 지금 보고 있을까요? 이 미시간주 같은 경우에는 어디가 빠져 있는지 보겠습니다. 제가 빠졌다라는 것은 아직 개표가 안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디트로이트를 봐야 됩니다. 디트로이트 교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민주당 표밭이거든요. 4년 전에도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클린턴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그 4년 전에 굉장히 뼈아프게 이 지역을 내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조 바이든 후보가 57.6% 기록을 했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그때 당시에 여기에서 66.8%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 이야기는요, 저희가 아직까지 지금 조기 현장 투표, 그다음 우편 투표, 그리고 오늘 선거일에 했던 투표들을 전부 다 집계를 해서 통합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역이 전통적으로 개표가 늦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면은요, 지금 4년 전과 대비했을 때 현재 개표 숫자나 퍼센테이지 숫자가 훨씬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캐밀라 브라운 님께서 지금 새로운 정보를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디트로이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굉장히 많은 우편 투표가 아직까지 집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투표 수가 얼마가 될지는
예, 우리 시각 오전부터 시작된 미국의 개표 상황 중에서 그 이른바 남부 지역에 있는 선벨트 지역은 개표가 상당히 빨랐습니다만은 지금 북동부 지역의 이른바 러스트벨트 지역에서는 그 개표가 그렇게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 같지 않다는 진단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1차적인 이유는 이제 그 사전 투표를 미리미리 개봉해서 무효표를 다 처리해내고 그 개표를 이제 시작했던 그런 남부주들,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5주 전부터 그걸 할 수 있도록 해놨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서부 지역의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표가 마감되면서부터 우편 투표를 개봉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미시간은 이제 하루 전을 허용해서 미시간 하루를 더 벌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서부 지역에 지금 개표가 늦어질 수밖에 없는 현상인데다 그 세 개 주 모두 민주당 주지사가 그 투표 개표를 지금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신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펜실베니아는 지금 뭐 11월 6일까지 가봐야 된다라고 지금 공공연히 그쪽 그 관료들이 주정부 인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요, 만약에 현지 시간으로 11월 3일 다음 날인 11월 4일까지 최종적으로 대선을 위한 270명 선거인단을 두 후보 모두 다 확보하지 못했을 경우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당히 혼란스러웠겠죠. 그러니까 그냥 생각해 보면 사실 우편 투표가 올해 팬데믹 상황에서 개표가 오래 걸릴 거다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사실 아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게 본인한테 불리하다라고 싶으면 모든 좀 정황을 굉장히 분석을 하겠죠. 사실 지금 왜냐하면은 펜실베니아 같은 곳에서 트럼프가 많이 앞서고 있어요, 사실. 그러니까 앞서고 있는데 불복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면밀히 검토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표가 남았냐, 어떤 표를 더 개표할 수 있느냐 이런 그 검토 후에 만일에 이 남아 있는 표를 개표할 때 본인한테 불리하다라고 판단했으면 이전에 얘기했던 불복 시나리오 같은 거를 조금씩 풀어낼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만약에 이 11월 3일 대선 이후에 최종적으로 선거인단 뽑힌 이제 선거인단 확보한 선거인단이 다음 달 14일인가 가서 최종적으로 그들이 대통령을 뽑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들이 본인들이 가서 예정대로 계획된 대로 뽑습니까? 아니면 순간에 거기서 변심도 일어나고 그럽니까? 뭐 오래된 사실 그 미국 정치 관련된 질문인데요, 사실은 그 12월 14일은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 날짜고요. 소위 그 선거인단이 이제 그 각 주도에 모여서 이제 그 주를 이긴 그 후보의 선거인단이 모여서 그 주지사가 임명을 하고요. 그 사람들이 이제 표를 던져서 6개의 세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 국립문서원에도 보내고 그다음에 상원 하원에도 보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만일에 그 과정에서 어떤 그 선거인이 그 뭐 원래 트럼프가 이긴 주에서 만일에 바이든을 찍는 쪽으로 표를 던지면 거의 미국의 많은 주들이 지금 그런 소위 변심 선거인을 그 자리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그 일종의 그 처벌 조항 같은 것들을 이제 주 법으로 만들어놨는데 지난 여름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그 법에 대해서 9대0 합헌이 나왔습니다. 요새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9대0 합헌 나오기 쉽지 않은데 그 조항만큼은 그래서 이 소위 변심하는 선거인은 그 자리에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럴 찬스가 많이 줄어드는 거죠. 네, 실제적으로 2016년도에 지난 바로 4년 대선에서 7명의 선거인단이 다른 후보한테 뽑았다고 이제 미국 외신은 전하고 있는 내용도 있더라고요. 50개 주가 다 그 법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요 잠시 그 저희가 중국하고 일본도 연결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이번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 외교안보 정책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지에 대해서 외교부 연결해서 한번 분석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김선미 기자, 현재 외교부에서도 개표 결과를 좀 지켜보고 있을 텐데 취재된 내용 있으면 좀 먼저 전해 주시죠. 네, 외교부도 이 방송을 통해서 개표 결과를 보면서 선거 판세를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관에서도 밤새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우선 외교부는 당선자 윤곽이 나오는 대로 곧바로 외교전에 뛰어들겠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는 지난 8월부터 1차관을 중심으로 미국 대선 TF를 꾸리고 준비를 해왔는데 이 당선자에 따른 외교 안보 정책 밑그림도 구상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나흘 뒤에 강경화 장관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이 목적은 대선 직후에 북한의 도발 동향 등을 공유하고 한미 관계를 논의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강 장관은 이외에도 미국 의회나 학계 전문가도 두루 만나서 이 다음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나 인사에 대한 동향도 파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번 미국 대선에서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든지 간에 바로 우리나라와는 바로 현안들, 외교 안보 현안들 바로 미칠 것들이 많죠, 파장이.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입니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대폭 인상을 주장하면서 이 협상이 1년 넘게 멈춰 있던 상황인데요. 지난 4월 양국 협상단이 13% 인상하는 것에 대해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더 올려야 한다며 이마저도 거부를 했습니다. 만약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선다면 이 같은 압박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연계해서 주한미군을 감축하겠다 이런 카드도 꺼낼 수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이에 대해서 동맹을 흔들어서 돈을 벌려고 한다고 비판을 해왔습니다. 일단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멈췄던 협상은 곧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JTBC 김선미입니다. 네. 이번 만약에 그 각각의 후보가요 심야 기자회견과 혹은 트위터를 통해서 각각의 입장을 낼 정도로 좀 팽팽한 신경전 양상으로도 좀 비춰지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선거 이후에 혹시나 폭력 소요 사태에 대해서 우려할 수 있다는 상황이 사실상 선거 전 기간 동안에 또한 선거 바로 전날까지도 이어졌죠. 네, 현재 상황은 외신에서 전하고 있는 현재 상황은 백악관 앞에도 트럼프의 지지자와 그리고 반 트럼프 시위대가 점차 모여들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까지 직접적인 폭력 사태나 충돌이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날 이전에 양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 상대 후보의 깃발을 불태우거나 그리고 빈 차량에 총격을 가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매사추세츠 주 등에서는 대선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에 대비해서 주 방위군까지 지금 대기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실제 일부 지역에서는요, 약간 좀 불안과 혼란을 좀 부추기는 사례도 좀 보고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온라인상에서는 현재 가짜 뉴스가 퍼지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트럼프 지지자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던진 표가 사라지고 있다 이런 근거 없는 소식들이 트위터 등을 통해서 퍼지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비해서 이제 트럼프 지지자들은 가짜 뉴스의 표 절도를 막아라 이런 해시태그를 달고 퍼나르고 있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대선 당일 불특정 다수의 미국인에게 안전하게 집 안에 머물러라 이런 전화가 걸려와서 연방수사국 FBI가 수사에 나섰는데요. 다만 이 전화에는 투표나 선거라는 단어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미 전역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현재 보면은요, CNN 보도 등을 종합해 보면요, 교수님. 러스트벨트 세 곳을 빼고는요,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이 팽팽한 예상인데 위스콘신, 미시간 등에 대해서 그다음 펜실베니아까지 여기에서 바이든 후보가 정말 선전을 해야지만 지금 승리를 거머쥘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만약입니다만 이 270표를 얻지 못하는 후보가 나왔을 때 오늘과 내일 이후에 만약에 펜실베니아도 우편 투표 기다리기 전에요. 만약에 후보 측에서 특별한 입장을 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약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변수 같은 거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바이든도 미리 나왔었고 네.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관련돼서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근데 지금 사실 재밌는 이 전개가 조지아에서 지금 바이든이 맹추격 중이네요. 조지아가요. 조지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틀랜타의 흑인 유권자들 개표가 좀 더뎠었는데 네. 그것을 지금 개표하는 상황에서 조지아 표차가 생각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조지아가 16명이니까 상당히 큰 선거인단이에요. 그럼요. 위스콘신 10명보다 훨씬 많고요. 미시간 16명과 같죠. 그러니까 만일에 펜실베니아를 지키면 조지아랑만 이겨도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가 이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요. 지금 바로 CNN에서는 이 부분 어떻게 진단하는지 동시통역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개표율이 90%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표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87%, 8% 이렇게 개표율을 좀 높여보면요. 네,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대부분에 들어오지 않은 그런 표 같은 경우에는 아틀란타 수도권 지역의 표들입니다. 다시 줌아웃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잘 조작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네, 조금 대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리셋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주요 격전지를 저희가 면밀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People say focus on the bigger picture, but sometimes the biggest impact on the world comes. 지금 이제 바이든 후보도 심야 기자회견에서 조지아에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선전을 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조지아가 16명의 선거인단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바이든 후보가 펜실베이니아 또 조지아 이런 쪽에서 선전을 하게 된다면 또 양상이 좀 새로울 수도 있겠어요. 그럼 그러니까 지금 미시간, 위스콘신을 지더라도 네. 펜실베이니아를 바이든이 자기 고향인데 가져가고 조지아가 만약에 대역전 지금 상황이 되면 바이든 승리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네네. 그 일렉토럴 칼리지 계산해 보면 예. 네 그렇게 돼 있어서 지금 조지아를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되고요. 일단 예. 중서부 세 개 주는 그 지금 들어오는 소식에 의하면 계속 우편 투표에 대한 그 신중함 뭐 이런 예. 것들 때문에 아마 지금 하루 이틀 정도는 더 개표를 해야 된다라고 그 세 곳의 민주당 주지사로 있는 민주당 그렇죠. 쪽의 민주당 주지사들이요. 주정부에서 그런 식의 발표를 할 가능성이 많고 이것과 관련돼서 트럼프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이번 미국 민주주의 혹은 미국 대선이 안정적으로 질서 있게 흘러가느냐 관건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번 미국 대선 이후에 민주적인 어떤 방향 쪽으로 흘러갈지 아닐지는 직접 이해 당사자인 두 후보가 어떤 발언을 내놓는지 입장을 표할지가 중요하잖아. 윤세민아 기자, 조금 투표 이후에 미국 시간 자정 지난 이후에 두 후보로부터 나온 이야기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앞으로 활동 방향, 행동 방향을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오늘 밤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성명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스케줄은 아직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먼저 바이든 후보가 먼저 나서서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 현지 시간으로 자정을 넘긴 12시 30분에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네. 부인 질 바이든 여사와 함께 나와서 결과를 낙관하고 있다. 그리고 개표가 끝날 때까지는 선거가 다 끝난 게 아니다. 예. 그리고 승리의 길로 가고 있다고 하면서 먼저 그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본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에는 우리가 크게 이기고 있다. 그들이 선거를 훔치려 하고 있다. 이런 트위터를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밤 연설을 할 것이다. 이런 글을 남겼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디서 언제 연설을 할 것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요. 다시 마지막으로요. 그 주요 그 대선 전에 관심을 가졌었던 그 남부 벨트, 그다음에 그 러스트 벨트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면요. 어디에서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고 어디에서 바이든 후보가 힘을 얻었고 어떻게 볼 수 있죠? 네, 일단 선벨트에 해당하는 플로리다는 이미 트럼프 후보의 선거인단에 트럼프 후보가 확보한 선거인단에 포함이 됐습니다. 29명의 선거인단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애리조나는 아직까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현재까지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요. 그 잠시 뒤에 4시에 그 입장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특집 뉴스오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 이어지는 프로그램에서 그 소식 자세하게 또 미국 개표 상황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